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중간고사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다들 잘 했습니까? 어느덧 중간고사 끝나고 12주차가 이제 되었습니다. 15주차 수업인데, 이제 거의 뭐 막바지에 달았습니다. 다 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넘파이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넘파이에서 숫자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학습했거든요. 그래서 뭐 배열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루는 것까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끝으로 실제 기본적인 것들이 좀 끝나고 이제부터는 넘파이를 이용해서 실제 수학적인 문제 또는 숫자 다루기 위한 어떤 간단한 예제들을 많이 추가해서 학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배열에 있는 값들을 찾는 기능. 우리가 이 배열을 만들고 나면 그 안에 엄청난 많은 양의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 숫자뿐만 아니고 문자열, 그 다음에 뭐 불림값, true and false 이런 값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그 값들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값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배열의 값들을 어떻게 찾는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배열 값들이 항상 정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든 문자든 그 불린 값, true와 false든 그 값들을 정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라고 해서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에서 그 원하는 값들을 다양한 필터, 그러니까 한번 거른다는 얘기죠. 필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또 값들을 걸러내는지 이제 학습을 할 거고요. 또 배열 안에 여러 값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값들을 임의의 값으로 우리가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랜덤이란 게 임의대로 마음대로 막 아무 규칙 없이, 그죠? 임의대로 값을 채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랜덤이란 뜻은 어떤 논리적인 규칙이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그 랜덤이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해야 됩니다. 어떤 숫자가 나올지 전혀 어떤 규칙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랜덤 값을 어떻게 생성해서 채워주는지에 대한 것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또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검색하기입니다. 그래서 numpy 배열에서 특정 값을 검색하고 일치하는 값들의 인덱스를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덱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배열이 있다고 칩시다. 이 배열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다섯 개의 값이 있다고 합시다. 뭐 10, 뭐 20, 뭐 30, 40, 50. 자, 이것은 뭐예요? 배열의 각 값이죠. value. 근데 이 값들이 존재하는 위치,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 이제 인덱스인데, 인덱스는 뭘로 시작해요? 0, 1, 2, 3, 4. 이 값들이 위치하는 주소를 우리가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라고 그러고 이걸 값이라고 합니다. value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았을 때 이 인덱스만 있으면 우리가 이 값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죠? A라는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 그죠? 이 30이라는 값을 접근하려면 A의 두 번째, 2번 인덱스를 접근하면 이 값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인덱스라는 개념, 그 다음에 value, 값이라는 개념, 요거 혼동할 수 있거든요. 인덱스가 뭐고 value가 뭐야?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 한번 다시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자, 배열에서 특정 값을 검색해서 그 값이 위치하는 인덱스를 반환하는 예제 하나 찾아볼게요. 자, 배열에서 숫자 4가 위치하는 인덱스 찾기라는 이제 예제입니다. 위치죠, 위치, 주소. 그 4가 위치하는 위치 또는 우리 컴퓨터 그 메모리에서 보면 주소입니다. 주소. 자, 우리가
인간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0, 1, 2, 3, 4라는 말 표현을 썼지, 실제로는 이 주소는 컴퓨터 메모리상의 주소입니다. 물리적인 주소는 우리가 이런 주소가 아니에요. 메모리 주소예요. 알겠죠? 그거는 컴퓨터 구조 시간에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배열이 있고, 배열을 하나 만듭니다. MP 어레이 해서 1, 2, 3, 4, 5, 4, 4 이렇게 이제 배열을 만들었고, 자, 여기서 4가 위치하는 인덱스를 이제 리턴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인덱스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0, 1, 2, 3, 4, 5, 6. 이거는 인덱스고, 요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value가 되겠습니다. 그죠? value. 그러면 4가 위치하는 데는 인덱스 값이 3, 5, 6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mp numpy where라는 메소드를 써서 그냥 array에다가 4 이렇게 해주면 이 where라는 메소드가 알아서 이 검색을 해서 이 위치 인덱스를 이 x라는 변수에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where. 그래서 array는 3, 5, 6 이렇게 리턴이 되겠죠. 3, 5, 6.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면 이렇게 찾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그죠? 검색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원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메모리든 디스크에 관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기본적인 연산이 이제 검색인 겁니다. 볼까요? 다른 예제. 자, 여기서 어레이에서 짝수가 위치하는 인덱스 찾기 해서 어레이의 %2 하면 뭐예요? 나누기 2에서 나머지가 0이면 그 0인 숫자가 있는 인덱스를 리턴하라. 그죠? 그래서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데 짝수죠. 짝수 이거잖아요. 1, 3, 6, 1, 3, 5, 7 이렇게 인덱스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1, 3, 5, 7 이렇게 리턴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이게 홀수면은 이 나눠서 1이 되면 돼요. 그죠? 이렇게 1. 그러면은 0, 2, 4, 6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실습을 해야 됩니다. 실습을 하고 콜랩으로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검색입니다. 검색인데 이제 지금까지는 뭐예요? 검색인데 이전까지는 어떤 대상인가 하면 검색인데 그 배열이 정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렬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배열의 값들이 정렬되지 않으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모든 값들을 하나씩 다 비교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다 하나씩 처음부터 까지 다 검색을 해봐야 우리는 이 값을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리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렬되어 있는 배열을 검색할 때는 우리가 다른 알고리즘을 씁니다. 정렬되어 있으면 우리 그때는 이진 검색이라는 이제 방식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정렬되어 있는 배열 대상으로 우리가 이진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성능이 많이 좋아집니다. 속도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9개의 값이 있어요. 9개 값이 있는데 이 9개의 값이 이렇게 정렬되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값을 찾을 때 이 검색 비교 횟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자, 볼까요? 자, 나는 이 값들 중에 23을 검색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렬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9번 비교해야 됩니다. 이거하고 비교하고, 이거하고 비교하고, 이거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각각의 값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해봐야 23이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정렬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이 전체에서 중간값을 찾습니다. 중간이 위치하는 값을 찾고, 이거와 이걸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해서 이 찾고자 하는 값이 이 중간값보다 크면은 이 옆에 있는 공간은 우리가 더 이상 비교를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
여기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미 이 5개, 4개의 값하고는 더 이상 비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 횟수가 확 줄죠. 자, 여기에서 또 중간값을 찾습니다. 20이겠죠. 자, 20하고 23하고 비교를 합니다. 23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 왼쪽도 비교 안 해도 되어 있죠. 이렇게. 이 19도. 그죠? 그리고 23하고 비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딱 3번, 딱 3번 비교해가지고 원하는 값을 찾게 되는 거죠. 됐어요? 3번 비교해서. 자, 그러면, 자, 9번 비교하는 거랑, 9번 비교하는 거랑, 3번 비교하는 거랑 속도가 뭐가 빠릅니까? 이게 빠르고, 이건 좀 느리겠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진 검색이라고 합니다. 반을 잘라서 비교하고, 크면은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잘라서 크면 오른쪽, 작으면 왼쪽 비교를 해 가는 겁니다. 분할해서. 네. 자, 이거하고 유사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그 책에 보면 인덱스라고 있잖아요. 색인. 책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가나다라서 1, 2, 3, 4, 5, 6, 7, 8로 정렬되어 있는 이제 단어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키워드들 옆에 보면 주소가 아니지.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그 인덱스가 있으면 접근하기 쉽잖아요. 정렬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웨어하고 동일한 결과를 리턴하는데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인데 어쨌든 배열이 정렬되어 있으면 검색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이때 search sorted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진 검색 알고리즘을 우리가 그 구글에 찾아보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정렬된 것들을 우리가 오름차순이라고 해요.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내림차순은 뭐예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하는 내림차순이래요. 오름차순에서 정렬된 그 리스트에서 특정 값의 위치를 찾는, 위치 인덱스를 찾는 거죠. 위치라고 하면 위치 주소, 인덱스를 찾는 알고리즘이다. 자, 그러면 처음에 중간의 값을 임의의 값으로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이 전체에서 중간의 값을 임의의 값으로 선택하고 그 값과 찾고자 하는 값의 크고 작음을 비교해서 검색의 범위를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계속 듣게 되는데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 이진 검색을 위한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차. 계산 이진 검색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search sorted라는 함수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진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죠? 기본적으로 이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죠? 그거 당연하죠. 자, 봅시다. 지금 6, 7, 8, 9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 search sorted 7 하면 이게 검색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where하고 결과는 똑같아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0, 1, 3 해서 위치가 리턴 되는 거죠. 첫 번째 인덱스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search sorted라는 함수, 메소드에는 이 검색하는 것을 왼쪽부터 할 수도 있고 오른쪽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왼쪽부터 검색해서 이 위치를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부터 검색해서 찾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0, 1, 2, 3 이렇게 인덱스가 바꾸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side의 right이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색 방향을 좌측이 아니고 left에서 right가 아니고 right에서 left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7의 위치가 어디예요? 0, 1, 2. 요 오른쪽에서부터는 이 두 번째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하기입니다. sorting. 자, 문자나 숫자, 그 다음에 불린.
불대수 배웠죠? 불린값. 불린값은 뭐예요? true와 false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문자도 우리가 정렬할 수 있고 숫자도 정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true와 false도 우리가 정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자, true는 1, false는 0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어떻게 돼요? 0, 1. 왜냐하면 이게 이거보다 크니까. 우리가 오름차순이라고 정렬하는 오름차순. 자,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어떻게 돼요? 큰 거 붙어 있고, 그죠? 작은 거 있는 내림차순 이렇게 정렬이 되겠습니다. 이제 확실하죠?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을 정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 디폴트는 뭔가 하면 오름차순입니다. 예? 자, 보세요. 숫자 정렬하기 해서 자, 어레이가 있고 3, 2, 0, 1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렬을 하면 어떻게 돼요? 0, 1, 2, 3이 됩니다. 그래서 mp의 sort라는 함수에서 이 배열을 그냥 집어넣으면 내부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위치를 바꿔줍니다. 0, 그죠? 1, 2, 3 이렇게 해서 0, 1, 2, 3 정렬을 해줍니다. 자, 이것이 정렬의 대상이 숫자뿐만 아니고 문자열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바나나, C, 체리, 애플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와야 될 게 뭐예요? A죠. 그 다음에 B죠. 그 다음에 C잖아요. 그래서 애플, 바나나, 체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정렬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배열 정렬이 꼭 1차원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2차원 배열이죠. 자, 2차원 배열은 뭐예요? 1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으면 포함하고 있는 배열을 1차원 배열을 포함한 1차원 배열을 엘리먼트로 가지면 이것이 바로 2차원 배열이 됩니다. 그죠? 이게 1차원 배열이잖아요. 이렇게 1차원 배열을 이렇게 엘리먼트로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원 배열이라고 하고 이 2차원 배열의 값들을 정렬해 주는 겁니다. 2, 3, 4 이렇게 정렬할 수 있고 0, 1, 5 이렇게 정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배열을 넣으면 알아서 내부적으로 이 엘리먼트들의 숫자를 비교해서 정렬을 해줍니다. 자, 좀 이뿐만 아니고 불린 값을 정렬해 준다고 했죠. true, false, true잖아요. 그러면은 자, true는 1이라고 그랬고 false는 0이라고 했고 true는 1이라고 했습니다. 오름차순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0, 1, 1이 되겠습니다. 그럼 0은 false가 되고 1은 true가 되고 true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false, true, true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필터 기능이 있어요. 필터 기능. 그리고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좀 전에 정렬을 했잖아요. 이 정렬을 하는데 잘 보세요. 이 배열이 있다. 배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검색을 해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배열 안에 만약에 10만 개의 값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정렬이 안 돼 있어요. 10만 개의 값이 있는데 근데 정렬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10만 개 배열 안에 10만 개의 값이 있는데 이거를 검색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정렬이 안 돼 있으면 다 비교해야 된댔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10만 개의 배열을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자, 10만 개의 배열을 기본적으로 정렬을 먼저 해줍니다. 정렬을 먼저 해주고 이 정렬된 배열을 대상으로 그죠? 이진 검색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같은데 이 값들을 비교하는 횟수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정렬을. 물론 정렬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건 한데 이 정렬 시간보다는 이진 검색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플러스가 되겠지만 여기서 상당히 많은 마이너스가 되나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결과는 같지만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이해됐죠? 자, 배열 필터입니다. 배열 필터인데 이 배열에서 원하는
인덱스의 값을 추출하여 새로운 인덱스를 생성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불린 배열을 필터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 값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실제 배열이고, 자, 5개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필터를 만들어요. 필터 알죠? 우리 에어컨에도 필터가 있잖아요. 공기가 들어와서 냉각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공기가 들어갈 때 먼지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한, 그죠?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한 필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0, 1, 2, 3, 4가 있는데, 여기서, 자, 내가 이제 이게 필터고, 이게 이제 어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필터를 똑같이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필터를 만들어서 홀수만 이걸 넣었을 때 홀수만 통과되도록 하는 겁니다. 홀수만. 예를 들어서 홀수 인덱스만 이제 통과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자, 여기 값은 짝수의 값은 false라고 두고 홀수 인덱스 값만 true로 두고 나머지는 false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놓고 이 어레이를 여기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쭉 오면서 얘는 안 나오고 얘는 1 여기도 안 나오고 여기는 3 여기도 안 나오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필터가 되는 거죠. 통과시키는 거니까 필터를 이 값들을 어레이를 요 필터를 통과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0번째와 2번째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봅시다. 자, 배열이 있고요. 41, 42, 43, 44 4개의 값을 가지는 배열이 있고 또 필터를 하나 만듭니다. 필터 X를 만들어서 자, 0번째, 2번째만 0번째, 2번째만 가져오고 나머지 그 인덱스의 값들은 이제 가져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를 이 필터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레이 안에 이 필터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필터를 필터를 넣어주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new 어레이에 이 필터된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41, 43. 그죠? 41. 그 다음에 43이 여기에 이제 저장되는 겁니다. 필터 개념 이해됐죠? 예. 아, 여기 있는데 내가 원하는 값들을 true와 false의 필터를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터를 만드는 것이 좀 이슈가 됩니다. 필터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필터 배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42보다 큰 숫자만 추출하는 필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보면은 41, 42, 43, 44 이렇게 되겠고, 자, 필터를 선언을 하고, 그러면 42보다 크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씩 다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엘리먼트를 비교를 할 때 우리가 for를 썼습니다. 그래서 배열에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 엘리먼트가 값을 비교해서요. 42보다 크면은 필터 어레이에다가 true를 넣고 42보다 작으면 false라는 값을 우리가 필터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필터의 값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41은 false고 42도 false고 43, 44는 tru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필터를 어레이,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어레이 안에 이 필터를 넣어주게 되면 그죠? 42보다 큰 값들만 리턴하는 배열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 필터 배열을 만드는 것이 조금 이렇게 로직이 필요하다, 비교가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요 다음 장에는 조금 더 간단한 방식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짝수만 추출하는 것은 이 조건을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엘리먼트에 각각 돌면서 엘리먼트 돌면서 이제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은 이제 그 필터에 true를 넣어주면 되고 아니면 false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필터를 이 배열로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이 numPy에서 간단한 방식을 우리가 만들어 줬어요. 필터를 만들기 위한 대단히 간단한 방법들을 제공했습니다. 바로 for loop이나 이런 것들 안 해도 되고 배열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겁니다. 자, 이 42보다 큰 배열의 필터를 만들어라.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좀 전에 우리가 for loop부터 시작해서 각각 했던 for loop의 대부분을 하나의 문장으로 그냥 끝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필터 간단하게 필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쉽죠? 자,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짝수만 추출하는 필터를 만드는 거. 이 조건을 두고 이것이 이렇게 필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결과입니다. 좀 이전 장하고. 그 다음 랜덤 숫자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 숫자를 다룰 때 모든 숫자가 현상으로부터 나오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가 그냥 시뮬레이션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임의의 숫자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임의의 데이터가 필요할 때 우리가 종종 이 랜덤이라는 기능을 씁니다. 그래서 이 랜덤 넘버가 뭐냐? 랜덤 넘버가 뭔가 하면은 이 생성할 때마다 다른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것도 맞긴 한데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논리적으로 예측 불가한 숫자를 생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3 이게 그 랜덤을 생성하는데 5 이렇게 되면 계속 이런 7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 숫자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로지컬하게 우리가 이걸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랜덤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막 규칙성이 없어야 돼요. 이러한 패턴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랜덤 이거는 숫자라고 하지 않고 이 규칙이 없을 때 이러한 규칙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랜덤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이라는 numPy의 모듈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0에서 100까지 범위에 임의의 정수 생성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랜덤이라는 모듈에 랜덤 인트 이건 정수죠. 정수 랜덤 값을 만드는 이제 뭐 메소드인데 이 100 안에서 이제 0에서 100까지 범위에서 임의의 숫자 하나를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로또처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저는 실행했을 때 97이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을 실행하면 매번 실행할 때마다 0에서 100가지 범위의 값이 임의의 정수가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랬죠?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0의 범위를 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부동소수점의 숫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에 그냥 랜드라고 하면 이 부동소수점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랜덤 숫자를 만들 때 랜덤 배열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랜덤 배열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임의의 크기를 가지는 정수 배열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랜드 인트라는 메소드하고 사이즈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랜드 인트는 정수를 만들어내는 거고 임의의 랜덤 정수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 배열의 크기는 사이즈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차원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 1차원 배열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랜덤의 랜드 인트의 이거는 범위를 얘기하고요. 그 값의 범위 인트인데 0에서 100까지 범위의 값들을 우리가 만들어 달라는 거고 사이즈가 5라는 것은 5개의 구성요소, 엘리먼트를 가지는 배열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넷, 5개를 만들고 여기 값을 0에서 100까지의 임의의 숫자로 채워 달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이제 값이 이제 나오겠죠. 근데 이건 동일하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이 임의적으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이 값이 변경됩니다.
실행할 때마다 변경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보면 또 한 예제를 볼까요? 0에서 100까지 범위에서 삼행오열의 그죠? 2차원 정수 배열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랜드 인트라는 걸 쓰겠죠. 정수니까 랜드 인트라는 거가 함수를 메소드를 쓸 것이고, 이거는 사이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삼행오열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 요거는 랜드 인트 안에 초기값으로 우리가 세팅해 주면 됩니다. 초기값, 사이즈, 그죠? 근데 당연히 이거는 인티저죠. 세 가지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삼행오열이니까 15개의 값이 생성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삼행, 행은 3개, 열은 5개,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행오열 배열이 그냥 생성됩니다. 이렇게 쭉. 뭐 부동소수점 1차원 배열도 다 만들어질 수 있겠죠. 단지 메소드 이름이 랜드 인트에서 랜드로 약간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부동소수점 2차원 배열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범위가 기본 랜드라는 함수의 기본 값의 범위는 0에서 1입니다. 부동소수점이기 때문에 따로 초기 값을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이 사이즈만 지정해 주면 이렇게 랜덤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랜덤 값은 임의의 값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임의의 값을 우리가 만들 때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3, 5, 7, 9라는 4개 숫자 안에서 임의로 가져달라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배열 안에 있는 숫자 범위 안에서 임의 숫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 조건을 주는 거죠, 조건을. 자, 좀 전에는 0에서 100, 0에서 1까지 범위에서 임의로 어떤 값이라도 괜찮은데, 이번에는 조건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거죠. 100, 우리가 임의의 숫자 5개 주고 여기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3, 5, 7, 9를 주고 이 4개 값 중에서 임의로 찾아주는 겁니다. 규칙이 없어요. 그때는 choice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찾습니다. 자, 3, 5, 7, 9 4개의 숫자로 된 임의의 배열, 삼행오열의 임의의 배열, 3, 5, 7, 9로 구성된 삼행오열의 임의의 배열을 생성해달라. 이 값은 3, 5, 7, 9밖에 없어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choice하고 이 범위를 주고, 값의 범위를 주고, 이 사이즈를 주면, 배열의 사이즈를 주면 이렇게 임의적으로 합니다. 3, 5, 7, 9 이외에 다른 숫자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죠. 여기서. 자, 맞습니까?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제시한 범위 안에서 값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초이스 함수에서 이 빈도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자, 3579라는 숫자를 가지고 100개로 구성된 1차원 배열을 만드는데, 이 3579의 빈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전체에서 한 10% 정도만 만들어 달라. 5라는 숫자는 전체에서 30% 정도 비율로 나타나게 해달라. 7이라는 숫자는 60% 정도로 나타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 임의의 숫자를 만들 때 이 퍼센테이지, 빈도수를 분포도를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쓰는 게 P라는 겁니다. 확률. 그래서 랜덤의 초이스를 하고 값의 범위를 주고, 랜덤 값에 대한 범위를 주고, 여기에 각각의 값에 대한 분포,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이 확률, 요 P 값을 다 더했을 때 최대값은 무조건 1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1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100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하나의 결과 예제인데요. 일단 눈에 띄는 거를 봅시다. 이 60%라고 하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데요. 보면 눈으로 봐도 7자가 많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3자가 없어요. 그죠? 이쪽에 아예. 3자 드문드문 있어요. 여기 앞에 좀 몇 개 있고, 여기 있고. 5자는 생각보다는 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5자는. 그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포도를 고려해서 우리가 랜덤 어레이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양하죠. 여기서 이제 뭐 그 사이즈만 조절하면 돼요. 1차원 배열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2차원 배열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죠? 범위 주고 분포도 그다음에 그 배열의 사이즈 이렇게 하면 3행 5열의 배열을 만들고 이게 분포도를 60% 77이라는 숫자는 60% 그죠? 5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네 번 나왔고 3일은 2번. 딱 봐도 어쨌든 많이 나오죠.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 많은 게 5, 그 다음에 저게 3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값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이제 개발자가 이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분포도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랜덤 값을 만들 때 이 배열 내의 그 엘리먼트의 순서를 임의로 치환하는 겁니다. 랜덤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치환한다 그래요. 바꾼다 그래요. 자리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셔플 막 뒤섞다 막 섞어요. 셔플한다 막. 우리 그 투표하고 나면 셔플 하잖아요.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걸 셔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셔플이라는 함수하고 퍼뮤테이션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랜덤 모듈의 셔플의 함수에 이 배열을 넣게 되면 1, 2, 3, 4, 5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는 숫자가 막 바뀌어요. 이렇게 4, 3, 2, 1, 5 또 한 번 실행하면 또 다른 모양으로 이 셔플 섞입니다. 네, 섞여요. 그래서 그러면 이 두 함수의 차이점이 뭐냐? 섞이는데 이 셔플이라는 함수는 이 원본 배열의 순서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배열의 복사와 뷰라는 개념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이 복사라는 것은 이 메모리의 별도 물리적인 공간에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 이 뷰라고 하는데 원본을 그대로 두고 원본을 우리가 접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본에 있는 배열이 바뀌는 겁니다. 실제로 위치가 바뀌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셔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도 보면 뭐 이렇게 보세요. 랜덤의 퍼뮤테이션 어레이 이렇게 하는데 이때 얘도 이거를 막 셔플합니다. 섞어요. 섞는데 차이점은 뭔가 하면 이 원본 배열은 건드리지 않고 얘는 별도로 이것을 카피해서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1, 2, 3, 4, 5 이 똑같은 거를 복사해 놓고 여기에서 이제 바꾼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본은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퍼뮤테이션 함수는 이 원본은 그대로 두고 이 복사해서 여기에서 복사한 카피한 이 어레이에서만 이렇게 뭐 이렇게 치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재미있는 넘파이에서 숫자를 다루기 위한 기능들 좀 학습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런 작은 기능들이 모여서 이제 데이터 분석의 이 양념, 핵심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을 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한 주 한 주 우리가 공부를 해 가는데 이게 조금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돌아보면 그 분량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예제들을 이 콜랩에 들어가서 하나씩 실행을 다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이거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지? 왜 이걸 쓰지?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지? 랜덤 숫자, 퍼뮤테이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치환하고 투표 막 이런 거 뭐 선거할 때 게임 만들 때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용도를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까 좀 준비도 있고, 아니면은 그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좀 더 수학적인 개념을 좀 공부를 할까 뭐 고민도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고민하면서 저도 다음 수업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고생 많았고요. 중간고사 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계속 대면 수업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여러분들 걱정이 있고, 어, 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예, 그러면 수고했습니다.